서양의 이성, 지식 중심, 그동안의 계몽시대의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진리가 이제 관념 속으로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이것보다 독일 관념론 철학이라고 해요. 그 뭐하고 똑같냐면요. 김춘수가 시에 봐보면은 내가 꽃이라고 하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꽃이 된 거예요. 아니, 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내 머릿속에도 안 집어넣으면 꽃이 있든 말든 그 의미가 없어요. 그 식입니다. 이게 바로 독일 관념론의 원리예요. 칸트는 아까 독일의 경험론하고 대륙의 합리론 이 두 개를 갖다가 결합시켜버려요. 그것보다 선천적 종합판단이라고 하는데, 종합판단이라는 것은 경험론자가 말하는 이 분석하는 거예요. 선천적이라는 것은 이 머릿속에가 원래부터 틀이 있어요. 그게 선천적입니다. 이것보다 이것을 그 밖에서부터 온 것을 갖다가 내가 머릿속에다가 이 구성을 한다고 그래요. 그 구성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관념 속에다 지식을 갖다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지식이 있으면 있는 것이 내 머릿속에 끌고 와서 하는 것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해라고 할 만큼 아주 혁신적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3대 비판서를 썼는데 내가 다른 비판서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감성과 미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판단력 비판이 이거 미학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거 미학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판단력에서 두 가지 이 미를 갖다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판단하는 게. 하나는 규정적 판단하고 또 하나는 반성적 판단이에요. 엉뚱한 요거 어떻게 이게 아름다운 게 어쩐지 잘 모르겠죠. 그 누가 판단하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안중근하고 그 저기 이토 히로부미 그 사람 죽였는데 이거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이거 추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잖아요. 아까 지렁이도 징그러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이 바로 반성적 판단입니다. 이것은 목적에 합당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그 징그러운 그 피를 가지고 아름답다고 해버리면은 이것이 바로 아까 반성적 판단이에요. 여기는 목적성이 있으면 그 목적성에 맞으면은 아름답고 그렇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다는 건데, 이 앞에다는 목적 없는 한 목적. 왜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칸트가 목적이 있으면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반성적 판단에 대한 미를 말하고 싶은데 확실하게 그것을 말하기가 좀 곤란했던가 봐요. 그래서 목적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앞으로 미학을 전개할 때 이 목적 없다라는 그 단어 띄워버려야 돼요. 정말 이제 보편적 우리가 이 목표 요것을 이제 이 감성의 법칙에서 이제 찾으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헤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겔은 이 절대자가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 아니 절대자가 이성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그거하고 똑같네요. 옛날에 그 이데아라는 게 그것이 플라톤이 그 신이에요, 신. 신인데 그 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자유라는 거예요. 역사는 그 속에서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시간축까지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전 법칙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물이 전개하는 발전 법칙을 갖다 정반합, 이거 변증법을 갖다 제시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신이야말로 절대자이며 반면에 자연은 절대자가 외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 정신이라는 것은 가장 밑에가 자연. 그 다음에 뭐 정결할지 예술은 그 다음 단계. 그 위에는 절대 이성. 철학이 제1이에요. 밑에 예술하고 종교는 그 밑에요. 자연에 대한 이 감각계 이것은 최 밑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성 만능주의의 끝판왕이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헤겔이 이렇게 절대 이성을 말하니까 여기에서 반발한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입니다. 한 사람 마르크스, 한 사람은 니체, 한 사람은 프로이드예요. 이 사람이 현대 철학자 3인이에요. 3인방. 마르크스는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나를 이제 실존이라고 하는데, 이 불안하고 절망, 이 비약, 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신에 대한 절대적 기의, 신앙을 위한 삶, 이런 실존 인간을 제시하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유실론적인 실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위 말해 기계 문명, 이성이 만들어낸 여기에 대해서 소외된 것, 이것은 결국에는 신에 기이하고 하물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딱 찾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제 하이데거하고 이제 사르트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하이데거 하면은 실존 철학의
하이데거가 가장 이제 이 퍼스트다고 해야 될 거예요. 현 존재라는 건데 현실에 존재하는 나예요. 그런데 아마 본질이 없어져 버린 그 실존 인간 참 불안하죠. 불안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되지요. 그러지만은 그놈을 갖다가 이겨내야 되는 그 현 존재로서의 실존, 이걸 이 의미해요. 현대인들이 대부분 다. 그러면 어디에서 소외됐다라는 거예요? 아, 이성이 만들어 놓은 실증주의랄지 아니면 합리주의,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원인자가 누구예요? 이성입니다. 이성이 만들어 놓은 이 문명에 대해서 소외돼 가지고 지금 하이데거가 현 존재에 대한 불안감과 이것을 자기가 극복하면서도 그 자기 그 존재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음 사르트르예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말했어요. 이거 보통 우리가 실존주의 이야기하면은 이 사르트르가 말했던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것이 표제어예요. 본질이라는 게 뭡니까? 신이죠. 신 존재보다도 내가 살고 있는 내 자체가 더 앞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신론자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신이 없으면 참 불안하고 참 어렵겠죠. 그러지만은 지가 선택하고 지가 결단 내가지고 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운명은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실존 인간인 거예요. 그러지만은 이 사람은 그 뭐 68 운동 뭐 유럽에서 참 하고 할 때 그 사회적 실존을 강조하면서 그 앞서서 했었던 그 사르트르가 있습니다. 사르트르 보면은 그 파이프 담배 물고 참 멋있게 보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 뛰어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실존주의까지 오게 되면 이성에 대해서 이성의 이제 피해자로서 자기 존재를 아주 철저하게 물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뭔가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이제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요것이 이제 이 기존에 있었던 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서양의 그 아까도 처음에 말했었던 에피스템에 있지 않습니까? 이성이 만들어 놓은 그 틀 단층 구조 있잖아요. 요것을부터 탈출하고 그 합리주의 에피스테미를 갖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미셀 푸코가 처음에 지식의 고고학이랄지 봤을 때, 이걸 봤을 때 이성이 만들어 놓은 이 불합리한 것 요것 있어요. 이걸 갖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선하고 모순 요것에서 새로운 철학의 길을 갖다 모색하려고 하는, 이게 포스트 모던인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옛날에 억눌렸던 이 감성을 갖다 끄집어내 가지고 중요시해요. 만약에 감성이 튀어져 나오면은 이건 이제 미학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학에 대한 활로를 이 사람들이 열어준 거예요. 포스트 모던. 이 포스트 모던, 이 푸코도 있고 요타르 있고 데리다 있고 들레주 있고 이런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스트인데, 이 사람들의 생리 구조를 봐보면은 기존에 있는 걸 해체시켜. 그럼 해체시켰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대안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걸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한 역할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것은요, 특별히 지금 현재 IT 어떤 정보화 사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백인들 특정 계층이 어떤 정보 같은 것을 전부 다들에게 딱 독식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냥 같이 정보를 갖다 공유해버려요. 엘리트 없어요. 요즘에 똑똑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전부 다 똑똑하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컴퓨터에다가 지식인 쳐보면은요, 또 사전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옛날에 이성 중심에서 이제 감성 중심입니다. 이제 백인들이 정보가 오픈되다가 보니까 그 정보를 쥐고 있던 백인들이 허탈할 거예요. 흑인들도, 황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도 같이 공유해버려요. 그리고 옛날에 뭐 특별하게 학교 나와가지고 유학 갔다 오고 뭐 그런 그 바이올리니스트, 뭐 일반 그 노래 부르는 그 대중 가요들도 돈 더 잘 벌어요. 다 사람들은 더 사랑받아요. 인기 아주 짱이에요. 대중문화. 그리고 옛날에 이런 정보화 사회에서 여성이라고 소외됩니까? 같이 그냥 동등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꼭 여성 중심이라기보다는 남성 중심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이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여성이 요즘에도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그걸 떠나서 지금은요, 이제는 다원주의입니다. 이제 세계화예요. 완전히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소담론이라고 그러는데, 거대 담론.
옛날에 뭐 유럽 중심이었던 뭐 그런 것들이 지금은 한국 보세요. 막 치고 올라오잖아요. 이 치고 올라올 때 뭐 유튜브를 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올라와 버린 거예요. 기존의 그 고정관념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 나온 거예요. 어떻습니까? 위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 같이 그동안의 서양 철학은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의 능력을 아주 10분 발휘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양의 그 인식론에 이 만들어 놓은 이런 그 지식과 자연과 요거 정말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업적은 업적이고 여기 문제점이 있다면은 해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했으면 책임져야 되겠죠. 자기들이 우리가 그 업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갈등 요인과 거기에서 부산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꾸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궁극적으로 이걸 해결은 서양 사람도 못하고 동양 사람도 실은 못합니다.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하고 이 두 개를 갖다가 서로 통합적으로 부족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두 개 상호 보완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합적인 사고라는 것은요, 배타적이질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백인이 나만 우월하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아니면 뭐 동양 사람들이 뭐 내가 더 우월하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통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서양 사상에서 뭐 궁극적인 해답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동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양 서양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서로 융합해 가지고 21세기의 새로운 어떤 하나의 가치 질서, 가치 사상, 그래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 문제점하고 해결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앞에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지식의 개보가 고대 그리스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절대 이성에 와가지고 이 모순을 만들면 아주 있잖아요. 독일의 관념론의 헤겔부터는 현대 사상에서 그 모순점을 고발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했었던 것이 뭐 지금 포스트 모던까지 나와 있는데 해결 안 됐지요. 문제만 우리가 편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인정할 거 인정해 준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그 갈등 요인은 어떻게 그 부산물을 그게 문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결점은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까 이제 그 해결 이후에 새 현대 철학자들도 이성 중심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뭐 실존 철학자들도 옛날에 합리주의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존재 문제 가지고 고민했잖아요. 그러면서 감성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포스트 모던이 이 뭔가 이제 가능성을 열어준 거예요.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성이라는 게 이기적이어가지고 자기 행복만 추구하고 아주 그 동물과 같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감성이 미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옛날 고대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인간의 감성이 왜 그렇게 추하겠습니까?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전자 속에서. 이게 바로 이제 미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미학이 학문으로 성립하려면은 이게 법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칙을 제시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 3강까지 했는데 이제 4강에서는 내가 이제 동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감성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정리가 되셨는지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